집안에서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먹거리라. 요거 괜찮은데. 정미가 연구 쪽으로 전담해주고 진수가 투자를 좀 해주면은 딱일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일 완전히 접을 수는 없고 돈만 좀 투자해볼까? 그래. 동업해보자. 아이고, 신소재 개발 계획서는 다 마무리했고. 아이고 죽겠네. 이 나이에 뭔 야근이 몇 말이고. 동기들은 다 독립해서 지사업 잘 꾸리고 있던데. 에휴. 시도 때도 없이 일 시키네. 아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2주 전에 봤으면서 오랜만은 무슨. 아, 진수는? 진수는 오늘 회사 거래처 사람들하고 회식 있다고 하던데. 맞나? 아, 근데 네 요새 일이 많나? 아, 얼굴이 영 안 좋네. 고민이 좀 많아서 회사 때려치우고 그 사업이나 할까 싶다. 아니, 잘 다니는 것 같더만은. 왜?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지, 위에서는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이제 나도 이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뭐 독립을 해볼까 싶다. 뭐 좋은 아이디어는 있고. 우리 김 교수가 관심이 있나? 아유, 나도 몇십 년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나 싶기도 하고, 학교 밖에서 좀 생산적인 일도 해보고 싶고 그러네. 우리 김 교수도 교수 생활한 지 오래됐잖아. 그럼 내하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뭐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도 있고. 있지. 요즘 사람들이 친환경 먹거리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 스마트팜이라고 도심 속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는 거지. 정문이과도 원예과잖아. 그렇지. 아, 요새 그런 게 뜨기는 하던데. 정민이가 연구 쪽으로 맡아주고 내가 거래처나 사업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면 어떻겠나? 좋은데? 아, 근데 우리 둘이 하기에는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럼 진수한테 한번 물어볼까?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진수한테 통화를 하고 연락이 갈게. 그래. 아, 일단 구상하고 있는 거 얘기나 좀 더 해봐봐. 그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진수야, 어떻노? 뭐 아이디어는 좋네. 완전 합류는 아니더라도 투자는 할 생각이 있다고? 그럼 정미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진순이는 투자금을 좀 부담을 하고 정미하고 내하고 지분율을 45%씩. 진순이는 일은 하지 않고 투자금만 좀 부담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분을 10% 받아가는 건 어떻노? 나는 찬성. 난 뭐 투자만 할 거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사업 아이템이 영 안 끌리나? 아, 그건 아닌데 이 아이템은 좋은데 내가 옛날에 그 아는 형들하고 동업을 같이 해가지고 크게 한번 뒤있다 얘가. 진짜? 네 그런 말 없었잖아. 아이 뭐 좋은 일도 아니고 해서 말도 안 했다.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이고 그래도 오늘 디저트 종류 많이 빠졌네. 그래도 장사 잘 돼가 다행이다. 저 영마 형님 아이가? 근데 저거는 우리가 낸 지점이 아닌데? 뭐지? 아 형님, 이 가게 뭡니까? 진수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자금을 하나 냈다. 에? 아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동업하는 가게 근처에 비슷한 가게 내면 어찌합니까 진짜? 아, 저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됐는데?
그래가 그 같이 동업하는 매장에 그 매출 영향이 좀 있었지. 그리고 그 형님은 그 가게 말고도 다른 가게가 2개나 더 있더라. 그것도 우리가 같이 동업하는 가게랑 똑같은 컨셉으로. 같이 동업하면서 그건 너무했다. 야, 그것뿐만 아니다. 그 다른 동업하는 한 명은 그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그 아는 동생한테 지분도 팔아 넘기고. 그래서 어째 됐는데? 나는 뭐 바로 발 뺐지. 그 손해는 조금 봤는데. 하여튼 그 후에 그 아는 형님이랑 그 지분 받은 동생이랑 서로 뭐 법정 소송까지 갔다더라. 잘 의논을 해야 되겠네. 일단 지분 나누는 거는 그러면 되겠지? 나는 뭐 지분만큼만 투자할 거니까. 아, 그리고 업무 범위도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진수야 투자만 한다지만 석진이랑 나는 지분도 똑같은데 업무도 동등해야지. 그렇지. 아, 그리고 그 경업 금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되고, 그 혹시나 뭐 주식 같은 거 처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래저래 의논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네. 그러네. 이 엄청 복잡하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소송을 하니 많이 우리 사이 깨지고 사업 망하느니 좀 전문적으로 물어볼 데 없을까? 네, 세 사람이 이제 오랜 친구인데 이제 동업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네요. 그렇죠. 전문적으로 물어볼 데 없을까? 있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더 로이어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생긴 분쟁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사전에 미리 철저히 대비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사건 정리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1호입니다. 김정미, 고진수, 나석진 씨는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요. 나석진 씨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정미 씨와 고진수 씨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죠. 세 사람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나석진 씨와 김정미 씨는 사업을 주도하면서 각자 지분을 45%씩 받기로 하고, 고진수 씨는 투자금만을 일부 부담하고 일하지 않는 대신에 지분 10%를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진수 씨의 과거 동업 실패담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동업을 시작하기 전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더 로이어에 의뢰해 왔습니다. 자, 친한 사이에 동업을 하면은 뭐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동업은 또 신중해야 되고 분쟁도 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동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람을 잃기 전에 먼저 집중해서 필기 준비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지금 세 친구가 이제 의논을 하면서 수익 분배부터 역할, 또 경업 금지 등등 협의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런 문제를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김영우 변호사님? 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주주 간 계약 또는 동업자 계약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주주들이나 동업자들이 사전에 각자 지분을 얼마로 한다, 각자 몇 년간 반드시 일해야 한다,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한다, 주식을 처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자, 미리 주주 간 계약이나 동업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든 문제를 뭐 알 수 없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를 미리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주 간 계약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절차와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해도 미리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주 간 계약으로 어떤 것들을 규정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지분율 조정, 근무 의무 부과, 경업 금지, 겸직 금지, 이사 지명권, 주식 처분 제한, 우선 매수권, tag along, drag along 등을 정하고, 이렇게 정한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위약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 해지 사유를 정합니다. 네. 자, 정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복잡합니다.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지분율을 정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주주들은 투자 정도나 기여 정도를 감안해서 각자의 지분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지분이 비슷한 대주주가 여러 명이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 사이가 좋을 때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언제까지나 그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사업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주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사내 정치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도 지분이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기업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을 하고 지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되 그 지분을 많이 가지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분을 적게 가지게 되는 사람에게 수익을 훨씬 많이 보장하는 수익 분배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주식 명의 신탁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 명의 신탁은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지분이 비슷한 대주주가 여러 명이면 의사 결정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 지분율을 좀 잘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무 의무, 경업 금지, 겸직 금지를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근무 의무를 정한다는 말은 몇 년 동안은 반드시 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의무 근속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하지 않으면 도움이 지속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3년은 일하자, 5년은 일하자라고 계약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경업 금지나 겸직 금지는 이사의 의무인데 상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업 금지는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회사가 하는 사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금지는 회사가 하는 사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나 이사를 겸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만약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주주나 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주 간 계약으로 미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지명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 간 계약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사는 보통 투자한 사람이 다 이사를 하는데 이게 지명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 창업하는 동업자들이 이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누가 어떤 이사를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대표이사가 되고 누가 회사 재무를 총괄할 CFO가 되고 기술 개발의 총괄 책임자인 CTO는 누가 맡고 또 운영을 총괄할 COO는 누가 될 것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주주가 이사를 맡을 수 없다면은 이사를 맡지 않는 대신에 자신이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주주 간 계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사라고 다 같은 이사가 아니네요. 그렇네요. 네, 대표이사가 있고 CFO가 있고 CTO가 있고 COO까지 세세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주식 처분 제한. 우선 매수권,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이 말이 어려운데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주식 처분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주식을 처분할 때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얻게 한다거나 특정인에게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주주가 자기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제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상법은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이 상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매수권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 매수권은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려고 할 때 다른 주주가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네. 주식을 처분하려면 먼저 다른 주주에게 처분해야 하고 이 다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주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주 간 계약을 거의 모든 동업자들이 합니다. 이것을 Right of First Refusal, 흔히 첫 글자를 따서 ROFR, ROFR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네. 사실 이제 가치가 올랐는데 다른 사람이 팔고 가면 안 되니까 그 주주 간에서 먼저 거래하게 하는 거. 네. 이거 괜찮습니다. 근데 좀 더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태그 얼롱, 드래그 얼롱. 와, 이건 진짜 바로 직관적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태걸롱, 드래걸롱도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태걸롱은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도 함께 자신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주주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주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70%의 지분을 가진 주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면은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주식은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10%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소수 주주가 자신의 지분도 함께 끼워서 팔 수 있는 권리를 태걸롱이라고 합니다. 야, 이게 태그를 달아가지고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태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그 드래그 얼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드래걸롱은 태걸롱과 반대로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다른 주주의 주식도 팔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어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 매수하는 사람이 그 주주의 주식만을 인수할 생각은 없고 다른 주주의 주식도 함께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한다라고 가정합니다. 네. 이때 그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다른 주주도 자신의 주식을 강제로 함께 매도하게 만드는 권리를 드래걸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래걸롱은 어떤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 이 다른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도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고 강제로 매도해야 한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독소 조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을 할 때 태걸롱 조항은 흔히 삽입하지만 드래걸롱 조항은 일반적으로 제외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업 계약을 할 때 정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거나 해지할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의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면은 이제 계약 위반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액이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을 측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라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에 영원히 구속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미리 정합니다. 네. 이걸 미리 정하지 않으면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로 두고도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A부터 Z까지 쭉 규정을 해놓으면 네. 소송까지 가는 그런 어떤 불상사는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세 친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업 계약할 때 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분쟁 없이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주주 간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정리 좀 해주시죠. 주주 간 계약이 상법이나 다른 법률에 위반되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이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을 더욱 주의 깊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간 계약의 효력이 주주 사이에서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효력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주주 사이에서는 그 조항이 유효해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무효라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을 주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서 주주 간 계약을 하시고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해서 동업을 오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